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낭만 의사 김성진. 예, 예, 요즘 추석인데 예, 물론 이 프로는 좀 녹화하는 거지만요. 네, 원장님은 추석을 어떻게 투쟁으로 좀 보내게 생겼습니다. 예, 뭐 투쟁도 뭐 휴가의 연속이고요. 뭐 다 즐기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을 때 즐겨야죠. 비대위 뭐 구성은 잘 되고 있습니까? 비대위가 이제 정부 의사협회 차원에서 저번에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결성되기로 했고요. 예, 원래 9월 30일 날 비대위를 하기로 했는데 우리 지방에 있는 비대위원들이 차표가 없대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이틀 전 목요일로 결정이 됐죠. 예. 그래서 저는 뭐 비대위원이 될지 안 될지 지금 반반입니다. 아마 아니 원장님 같은 분이 40명의 비대위원회 네. 될지 안 될지 모른다면 그 너무 투쟁위원회는 문을 닫아버려야지. 그게 무슨 투쟁위원회입니까? 뭐 지금 제가 대한개헌위 협의회 소속이긴 한데요. 이제 예. 그 대한개헌위 협의회라는 게 각가의 회장들이 모인 단체거든요. 그 대한개헌위 협의회에서 이제 지명을 옛날에 제가 이제 공론화를 요구했죠. 카톡방에. 예. 그래서 비대위 3명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현재 TF 팀장이 10명이 모여 있는 방에서 지금 투표를 하니까 1번 안이 원하는 사람을 3명으로 하자. 그쪽에 투표가 제일 많아요. 3명. 나머지 뭐 두 번째 안, 세 번째 안은 뭐 상임 의사의 의결로 하자. 뭐 그런 식인데요. 그래서 아마 그 투표가 진행이 된다면은 원하는 사람, 뭐 저는 원하니까 뭐 될지 안 될지 하여튼 가능성은 반반입니다. 현재로. 한때 뉴스 브리핑에서 대선 후보였는데 의사 수율 42 안에도 가능성이 반반이라 그러면 참 우리나라 의사들은 좀 수준이 좀 거시기하네요. 제가 어차피 나갈 수는 있죠. 이 대기업에서 못 나간다 하더라도 우리 비상연석 회의목으로 나갈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나감으로 해서 또 보다 투쟁성 있고 선명한 사람들이 한 사람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대기업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되겠죠. 어찌 됐든. 자, 그 추석에는 뭐 어떻게 지내십니까, 원장님? 추석 때는 뭐 몇 달 전부터 예. 그 여행 가기로 계획이 돼 있어가지고요. 예. 좀 머리 좀 식히고 오겠습니다. 예, 이번에 추석 때 110만 명이 나간다 그러고 네, 네. 제주도에도 자리가 네, 다 꽉 비행기표가 한 90% 이상 찼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뭐 어지간한 호텔이나 펜션 이런 것도 몇십만 원씩 한다는데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정부는 이 중간에 네, 2일입니까? 임시 공휴일을 했는데 네, 네, 이 방송을 지금 추석 연휴에 오늘 이제 추석 뒷날에 보고 계실 건데 네, 네, 이것도 이 여행도 네. 부익부 빈익빈이라서 원장님은 뭐 고생한 당신 떠나라 해서 떠나도 되는데 네. 떠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떠나는 사람이 많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방콕을 예. 하는 분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같은 상품인데도요. 이 추석 연휴 때 그러니까 값이 3배 이상으로 뛰어요. 해외 여행 상품도 그렇죠. 예. 보통 때 한 40만 원 하던 게 150만 원 이렇게 뛰고 보통 뭐 150만 원 하던 게 뭐 600만 원까지 뛰고요. 예. 이건 참 이건 너무 여행사의 아니 뭐 여행사들이야 가기 싫으면 가지 마. 안 그래도 갈 사람 천지야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 좀 그 여행사의 문제네요. 왜냐하면 현지에서 봤을 때는 무슨 추석이니 전혀 이런 것이 관계없죠. 중국 아니면 예. 별 의미도 없지 않습니까? 일본만 해도 뭐 추석이나 이런 예. 부분의 개념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 항공권이 더 비싼 것도 알 건데 그냥 우리나라에 수요가 많으니까 우리나라 공급이 작다는 핑계로 너무 4배를 더 많이 받는 거죠. 그러면 예. 지금 국내에 여행 가시는 분도요. 예. 호텔, 펜션 이런 데가 서너 배씩 받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는 뭐 하는 겁니까? 글쎄요.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국민들을 꽃길로 가게 한다면서요. 그럼 이 휴가 때 중소기업이나 자영업하는 분들 거의 못 쉽니다. 이런 분들 좀 쉬게 임시 공휴일 하면 뭐합니까? 그 말만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좀 값도 좀 정부에서 보조를 하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아니, 뭐 놀러 가는 것까지 보조를 해요. 그자나도 5만 걸 다 보조해가지고 지금 뭐 의료 보험도 뭐 완전히 그 100% 예. 그 급여로 하겠다는데 아, 그리 당하고 계시면서 또 보조 좋아해가지고 놀러 다니는 거 보조해달라 그래요. 제 말은 원장님은 3배 이상 주고 놀러 가시는 분이. 저는 시간이 그때밖에 없잖아요. 다른 아니 때는 이제 저는 뭐 돈이 없어서 놀러도 못 가지만은 돈이 뭐또 없으시죠? 돈이 없습니다. 누가 시애틀에서도 오라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표를 못 구해서 못 가요. 시애틀
그거 저 평상시에는 별로 왕복에 한 100만 원 미만으로 갈 수 있습니다. 네? 왕복에 100만 원 미만으로. 사실 뭐 뉴스 브리핑도 해야 되고 말이 그렇지. 예, 저번에 꼬리곰탕도 뭐 저 몇십만 원치 사셨으면서. 또 방송 들으시는 분이 오해하시겠다. 예. 꼬리곰탕 몇십만 원이 아니라 한 아, 50만 원 정도. 제가 원래 좀 품이 셉니다. 10만 원 넘어가면 다 몇십만 원이라 이야기해요. 저. 감사합니다. 예. 그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뉴스 브리핑이 예. 인기가 좋아갖고 그제 이 시애틀의 한 회원분이 예. 오시면 뭐 이렇게 하겠다 하는데 예. 한참 뒤에나 제가 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도 시애틀을 못 가봤어요. 옛날에 추석 연휴 때 밴쿠버 거쳐가지고 밴쿠버에서 기차를 타면은 서울, 부산 거리쯤 된다 이러더라고요. 예, 국경이 바로 캐나다 미국 예, 국경이 예. 바로 앞에 있죠. 그 제가 또 그 옛날에 슬림리스 인 시애틀이라고 그저톰 시애틀 잠 못 이루는 예, 톰 행스 맥라이언. 예, 나오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꼭 가보고 싶었는데 또 제가 또 비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시애틀이 비가 많이 오는 데 아닙니까? 예, 그 저기요. 그렇죠. 제가 비를 얼마나 좋아하냐면은 유튜브에 빗소리를 탁 듣고 잠을 자는 사람입니다. 유튜브로 빗소리를 틀어놓고요. 예, 유튜브에 보면 빗소리 있습니다. 또 여성 팬들을 겨냥해가지고 저 가만히 보면 혼자 멋있는 거는 다 하고 아니 그게 석배라고 무슨 상관 있어요? 나는 뭔가가 좀 꼬이고 또 네다바이 같은 네다바이 한국 사전에 예, 네다바이는 한국말로 이렇게 인정한다. 인정이 된 거예요. 아, 네, 그렇게 앞으로 제가 네다바이 쓴다 하더라도 예. 예, 한국말입니다. 네다바이하고 사기는 약간 개념이 틀리죠. 약간. 이 네다바이는 예, 상대방을 정신없이 호려가지고 예. 그래서 돈을 뺏어 먹는 거 그럼 영화 스팅이네요, 스팅. 그런 거죠. 사기하고 좀 틀리네요. 예. 좋습니다. 여하튼 그 한번 가야죠. 시애틀 슬림리스 인 시애틀. 그때 톰 행크스 영화 나왔을 때 그 배를 타고 그 바로 바닷가 옆에 집이 있잖아요. 네. 그 좀 귀염둥이 꼬마하고 비하고 꼭 가보고 싶은 데입니다. 시애틀. 예. 그 시애틀이 또 그 이 뭡니까 서한 해양성 기후라 가지고 예. 거의 그 밀림에 가까운 예. 이 수풀이 예. 굉장히 원초적인 원시적인 좀 이 숲이 많죠. 맞습니다. 호수도 많고. 예. 그래서 그 영화 그 뭡니까 저기 저 뭐야 그 저기 혹성 탈출. 거기가 그거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그 사이 아닙니까 그 숲들이. 그러니까 시애틀이 워싱턴 주죠. 제일 그 북쪽에. 워싱턴 주. 예. 그리고 거기가 위도가 상당히 높은데도 멕시코 만류 때문에 또 비가 많이 오고 따뜻하고. 밴쿠버가 또 그리 좋다면서요. 밴쿠버는 제가 가봤습니다. 좋던가요? 네, 좋더라고요. 간 김에, 뭐 갔다 오면 오기 싫더라고. 간 김에 시애틀 가지 왜 그랬어요? 아이고 뭐 그때 근데 네. 밴쿠버 가서 생각나는 거는 너구리. 우리 밴쿠버의 그 공원에 갔는데요. 레콘. 스탠리 공원인가? 예. 스탠리 공원 있죠. 예. 아이고 너구리가 예. 키가 이만합니다. 오, 그래 뭐 일어서 가지고 예. 뭐 달라고. 귀엽던가요? 그래서 한 마리 진짜 넣을 수만 있으면 주머니 넣어갖고 집에 데리고 와서 키우고 싶더라고요. 그 정도로 귀여운. 아 귀엽더라고요. 그 저기 롯데월드 너구리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눈이 이렇게 까매갖고. 사람은 별로 안 무서워하네요. 아 여기서 해꾸지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밴쿠버 간 사람들은 다 거기서 떠나기 싫다 이러더라고요. 밴쿠버가 참 그거가 그 디스트릭 그 영국 무슨 콜롬비아 브리티시 콜롬비아죠. 브리티시 콜롬비아주고 그 밴쿠버 앞에는 또 밴쿠버 섬이 있잖아요. 섬이 있죠. 예, 예. 거기 섬이 주도예요. 브리티시 예. 이 콜롬비아 주에 예. 이 주도가 그 예. 이 섬에 있어요. 근데 희한한 거는 그쪽에 서쪽은 브리티시 콜롬비아고 저 동쪽은 프랑스인이잖아요. 네. 퀘벡 있는 거. 퀘벡 그쪽은 별로 좋다는 말 못 들어봤는데 이쪽은 굉장히 좋다 이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뭐 도깨비인가 이렇게 예, 나와갖고 그 퀘벡도 좀 퀘벡 떴다는데 나왔죠. 예. 그거 좋습니다. 가보면. 퀘벡 가봤어요? 아니 퀘벡은 안 가봤어요. 예, 예, 저 밴쿠버. 로키까지만 가봤어요. 캐나다. 이렇게. 예. 그래서 지금 목하 고민 중에 있습니다. 거기 가려면 갔다 왔다 하면 병원을 한 일주일 이상 비워야 될 건데. 아니 뭐 잠시 갔다 오는 거 아니고 좀 아.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아 병원을 위에 4층을 뜯어가 병원으로 확장을 하고 밑에 예? 예. 또 의사를 분을 한 예. 두세 분 모셔서 예? 일을 시키고 이제 본인은 이 서류 원장으로 올마 가서 이제 너네들 좀 병원 잘 하시오. 나는 캐나다 한번 한 바퀴 가서 시찰하고 오겠다면서 이제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거죠. 원래 제 꿈이 그거였죠. 근데 이번에 그 엠모 씨 때문에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우리 저기 원장님은 문재인 케어를 좌절시키고 나서야 캐나다 갈 자격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근데 다행히 좀 요새 지지율이 좀 조금씩 떨어지더라고요. 뭐 추석 전에 뭐 한 60% 예. 초중반대 정도로 떨어지고 있는데 오늘 65%에 나왔죠. 예. 오늘이라 하면 안 되고 아, 예. 그 며칠 추석- 전에 며칠 전에 예. 그럼 저도 맨날 그래가지고 제대로 못한다고. 예. 며칠 전에 65% 나왔는데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나 역대 대통령도 65%면 3년쯤 뒤에 나오는 지지율 아닙니까? 세월호가 가라앉고 예. 한 5, 6일 뒤에 예.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율이 71%까지 나왔죠. 그리고 다른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뭐 이명박 대통령도 다 3년 때까지는 60몇 프로 유지하지 않았나요? 그런 대통령이 많았죠. 예, 많았죠. 아무튼 뭐 국민들의 선택은 현명하고 신뢰가 가네요. 예. 그래서 저기 뭐 그럼 추석 때는 예. 이제 항상 해외로 뜨십니까? 제가 뭐 시간이 그때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명절 때는 이제 그 어르신 안 살아 계십니까? 어머니 살아 계시죠. 그래서 이제 미리 제가 저번에 생갈비 한번 사드리면서 죄송하다고. 갈비로 때워서 됩니까? 봉투는? 봉투 당연히 드려야죠.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도 외국 갈 때는 좀 미안해서 봉투가 조금 두툼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별로 돈이 없어요, 제가. 지금 무슨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고 계십니까? 아, 그거 실속이 없어요. 또 저 문재인 케어 때문에 아주 고민이 많습니다, 별. 예, 돈 별로 없어요. 제가 그 지금 100개 가진 사람이 1000개 가질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겠죠. 예, 뭐 저 한 개도 별로 없어요. 알겠습니다. 원장님 그래도 저하고 친구니까 좀 뭐 돈이 없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예, 자, 근데 예, 지금 오늘 보면 한국의 가계 부채가 예. 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런 데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심각하죠. 예. 예? 예. 근데 그 중에서 한 60% 가량이 부동산 대출 그렇죠. 때문에 발생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뭐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지금. 그 개인 빌딩에는 부동산 대출은 다 갚았습니까? 아직 좀 있습니다. 빨리 갚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미국이 보면 말입니다. 예. 테이퍼링이라고 양적 긴축을 하고 긴축을 하고 있죠. 또 금리도 3번 더 올린다잖아요. 예, 그러면 어느 경우든 다 금리 인상 작용이 있는 건데 예, 그럼 한국도 좀 있으면 금리 올려야 될 건데 예, 지금 이 대출 중에서 예. 한 60%가량이 부동산 담보 대출이에요. 한국에 1,400조에 가까워가는 전 그래서 미리 그걸 예상하고 고정금리로 묶어놨죠. 고정금리로. 그리고 또 이럴 때일수록 현금을 좀 확보해놔야 됩니다. 대출 지금 제가 들은 정보에 가면은 이제 주택에 대한 총량 대출 제한을 하는 게 아니고 사업장 전체에 뭐 50% 아니면 40% 규제를 한대요. 지금 그런 규제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 네. 부동산과 관계없이 예, 개별 법인 사업장 예, 별로 또 자영업자별로 예, 뭐 주택으로 빌렸던 예, 안 그러면 당신이 개인으로 사업 자금으로 빌렸던 예. 생계 자금으로 빌렸던 그걸 관리하겠다는 그 총량으로 지금 총량으로 한다는 그 정보 들었죠. 저 들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은 지금 저 한국에 살아남을 자영업자 제가 볼 때 반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유령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이 다위험군 그러니까 이런저런 복합 위험군인 사람이 한국에 자영업자나 부동산 담보대출한 사람 중에서 한 300만 명이 넘어갈 거라고 제가 듣고 있는데 그럴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 금리가 이런 속도로 올라가면 지금 미국하고 한국하고 곧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다 빠져나가죠. 그 미국의 금리가 한국의 금리보다 더 높다는 예,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한국에서 투자를 하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돈이 다 빠져나갈 텐데 한국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올리게 되면 이제는 이자하고 원금을 이렇게 상환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또 변동금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은행들이 변동금리를 유도를 대부분 하지 않았습니까? 유도를 하죠. 예. 앞으로 떨어질 것처럼. 원장님 같은 좀 뺀질이 죄송합니다. 뺀질이라고 하면 곤란하네요. 뺀질분만 고정금리로 이렇게 탁 하는 저는 옛날에 분이 상처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제주도에서. 그래서 눈물 젖은 예, 진짜 예. 빵을 그러니까 사람은 먹으면서. 눈물 젖은 빵을 먹고요. 젊어 고생해봐야 돼요. 제가 별로 사람들 안 믿잖아요. 글로 써도 전 잘 안 믿어요. 그 사람 평판을 중시하죠. 나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갖고 이 대인관계를 잘 못해서 그 네. 주위에 평판을 물어보면 됩니다. 평판을 한 3명한테 물어보면 다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평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 평판이라는 게 우리가 남을 험담하는 거 있죠. 이 우리가 인류가 살아남은 굉장히 큰 진화 기술 중에 하나예요. 씹는 거. 예, 씹는 건데 그 씹는 거 중에 진실이 있거든요. 우리가 왕따를 시키잖아요. 우리 아무나 왕따 안 시켜요. 진짜 이상한 놈을 왕따 시키잖아요. 근데 의사협회 회장은 저렇게 씹어도 우리가 또 많은 의사분들도 씹고 있을 건데도 여전히 잘 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요번에 임시대의원 총회할 때 갑자기 안 나오던 대한의학회 사람들이 50명이 나오는데 그중에 50명 중에 40명이 그 서울대 사람들은 뭐 의사입니까? 의사죠. 대학 아니, 교수들. 그러니까 교수 의사지. 예, 예. 우리는 뭐 가르치는 사람 별로 의사라 생각이 안 들고 교수라 하지. 예, 교수 의사인데요. 그 사람들 중에 80%가 다 서울대학 나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서울대학 나온 사람들은 뭐 인간이 좋고 나쁠 떠나서 지 대학 나오면 최고로 좋다는 그런 착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서울대학 나왔죠. 저는 학교가 배울 게 없었던 학교고. 그게 문제라요, 그게. 아니, 제가 저기 우리 안철수 대표가 예, 예, 서울대 가서 교수하는 걸 보고 예. 그때부터 내가 서울대 방향으로는 오줌도 안 싸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이게 옛날에 무슨 선거할 때 연세의대 나온 사람이 있고 서울대 나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서울대 나온 사람이 굉장히 뭐가 문제가 많았어요. 내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굉장히 뭔가가 하여튼 서울대 나온 사람 중에 문제가 뭐 굉장히 많을 만큼 그렇게 위인이 별로 없는데 그것도 좀 위인이 돼야 전부 쪼존해가지고 그럴 위인도 별로 없어요. 여하튼 이 사람 문제 많았어요. 훌륭한 사람이네. 근데도 이제 서울대학 나온 사람들은 우리 서울대학 나왔으니까 찍어주자 이래 된 거예요. 근데 다행히 연세의대 나온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됐네. 잘 됐죠. 그나마 잘 됐는데 이게 지금 의사협회장도요. 지금까지 지금 50년 역사가 넘는데 지방대학 출신 의사가 한 번도 의사협회장을 해본 적이 없어요. 서울대면 연대 두 군데서 다 합니다. 서울대, 연대, 가톨릭대, 고대 뭐 그 정도죠. 아, 이게 결국은 나중에 되면은 학교 싸움인 거예요. 학교 싸움. 부산대학 의대도 쪽수가 많지 않습니까? 많죠. 뭐 지금 사실은 이제 우리가 3개년 연속을 회비를 내야 투표권이 있거든요. 그걸 계산을 해볼까 지금 전남대학 나온 사람들이 최고 투표권이 많아요. 회비를 잘 내구나. 예, 회비를 잘 내죠. 그 광주 사람들 회비 잘 냅니다. 오바마가 우리나라 사람을 부러워한 게 봐라 한국 교민들은 회비를 잘 낸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야. 그런 말을 제가 한번 들었어요. 방송으로. 그래서 지금 자꾸만 그분들이 이제 저한테 압력을 좀 넣지만은 뭐라고 넣습니까? 한번 해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방대학 나온 분들이. 아. 근데 저는 뭐 아시다시피 병원을 해야 되잖아요. 아, 병원이야 그냥. 예, 노무현 대통령도 뭐 저기 당시 비서실장하고 수석하다가 예, 예? 밑에 이렇게 물리주고 예. 변호사 사무실 또 그만두고 난 다음에는 빽 해갖고 다시 또 변호사 사무실 인수하고 그래가지고 뭐 채권 뭐 관련 소송도 하고 뭐 돈도 좀 벌고 이랬는데 그런가요? 원장님이 뭐 그거 무슨 좀 뭐라고 변호사 그래서 요즘 이제 뭐 의사도 내 지금 후배 하나밖에 없고 그래 좀 병원에 아직 궤도에 안 올라가지고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좀 빨리 빚도 갚아야 되기 때문에. 빚도 뭐 다 갚았으면서 그 맨날 빚도 있다. 아직 빚 많이 남았어요. 네? 빚도 재산이기 때문에 약간 낭반해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다 갚을 수 있는데도 재산이기 꼭 그런 때문에 건, 그런 건 아니고 좀 뭐 그게 좀 일단 그래도 현금을 확보해놔야 되기 때문에. 추석 연휴에 예. 이게 3배의 비용을 지불하고 해외 여행을 어디로 가십니까? 그냥 뭐 여기서 이야기한다고 세무조사 안 납니다. 저하고 친한 사람은 절대 세무조사 못 합니다. 그냥 뭐 구라파 좀. 아, 예. 구라파. 예. 그러니까 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잘 다녀오시고요. 약소하게. 가서 좋은 경치를 보면 또 저도 좀 생각을 하세요. 저는 항상 생각하죠. 예? 생각하죠. 또 가서는 또 깜빡 잊고 뭐 부어라 마셔라 또 구라파는 맥주가 좋다 와인이 좋다 막 이래. 이건 뭐 그래도 이 여행 가서 또 술 한잔 해야죠. 그러니까 막 과음은 안 하겠습니다. 가서 또 이제 책 봐야죠. 또 레퀴엠도 듣고 그래. 저는 항상 저번에 빌려준 그 2차 세계대전사 그 보면서 갈 겁니다. 12시간 비행기 타고 가면서. 6권짜리죠. 재밌더라고요. 밤을 새면서 보고 있어요. 아주 재밌어요. 예. 구할 수 없는 책 참 내가 고맙습니다. 싸움에 강한 이유가 이 전사를 일찍이 탐독을 다 해서 그렇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때 보세요. 챔벌린 수상의 그 어리석은 행동 다 나오더라고요. 요즘 누구를 보는 것 같아요. 그 제일 그거 한 게 뭔가 하면 예. 이 나중에 예. 그 머나먼 다리에 있었던 브리지 예? 투파. 예, 브리지 투파 마켓 가든 작전. 그거 나옵니까? 예, 거기 끝에 나와요. 아직까지는 안 봤어요. 그거는 이제 영국이
이거 뭡니까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예. 이제 성공하고 프랑스를 다시 파리를 회복한 다음에 예. 곧바로 독일로 쳐들어가자고 예. 벨기에를 가로지르는 네덜란드를 그렇죠. 가로지르는 이 다리들을 다 점령해가.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육지로는 이 뭡니까 장갑차나 보병이 그렇죠. 가고 공중으로는 이제 공수부대. 낙하 공수부대가 내려가. 그 그걸 밴드 다- 브라더스 예, 걔들 예, 그 점령해요. 영화잖아요. 백일 공수. 예, 백일 공수들.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실패돼 가지고 예. 그때 뭐 한 3, 4만 명이 죽고 체포가 되고 그랬죠. 마치 그게 몇 년 전에 독일 공수부대가 크레타 섬에 공수해가지고 거의 반 이상 죽었잖아요. 도살당했죠. 도살당했죠. 근데 그게 그 역사에서 교훈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다행히 사실은 공수부대는 독일이 제일 먼저 개발했거든요. 예. 그 책에 다 나오대요. 예. 근데 강습 부대라고 예, 이렇게 예. 표현을 했죠. 그 강습부대 그 당시에는 이렇게 비행기 낙하산 조종이 안 됐대요. 예. 그래서 그거를 다 캐치해가지고 이제 연합군에 지금 조종을 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다리에서 먼데 떨어진 거죠. 그리고 독일군들은 총도 휴대 못하고 이렇게 기술이 그 총 들고 뛰어내리는 게 기술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연합군들은 그렇게 해도 했는데 너무 해가지고 많이 죽었죠. 확실히 우리는 역사를 굉장히 철저하게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권을 보면 예. 이 영화 제가 머나먼 다리가 생각이 나요. 예. 곳곳에 이 멀리 떨어져 있는 예. 진지들을 다 따로따로 예. 이렇게 일단 점령은 해두고 있는데 예. 이걸 나중에 이제 지키고 유지를 하려 그러면 이제 굉장히 병참 보급도 잘 돼야 되고 지지율도 받쳐줘야 되고 예. 인적 자원도 많아야 되는데 예. 이렇게 전선을 온 사방에 만들어 놓고 요즘에 투 가면 미국에 전화 걸어서 일본 애들이 세 명이서 한미일 기자회견 한 거를 씹었다. 그러게 말이에요. 확인 좀 해주라. 또 일본 정부에 전화를 해서 너네 또 기자가 또 이 한일 간에 전화 통화한 거를 씹었다. 안 그러면 미일 간에 전화 통화하면서 우리를 이간질했다고 씹었다고. 아유, 트럼프가 웃기는 그거 이야기네. 확인해 주라. 예. 요즘 이 청와대가 확인을 온 사방에 외국인 쓰시면서 하고 있어요. 그 미국, 일본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저런 사람들은 왜 중국한테는 아무 말도 못하고 왜 우리한테만 쟤들이 바보 아닙니까? 저 사람들. 뉴스 브리핑을 예, 보셨나? 예, 봤죠. 예. 예. 그 뭐 중국의 강경화 장군이 뭐 장군이 아닙니다. 장관입니다. 요새 장군들하고 내가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 그래 또 그 사드 배치 장군이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뉴스 이거 잘 봤다고요. 이 우리 브리핑을 우리나라의 사회 지도층들이 많이 보고 있더만요. 사드 배치 장군이라며. 우리 그 최고 경영자 과정에 아. 그 사드 배치 책임 장군이 있거든요. 이름을 아. 밝힐 수는 없지만 그분이 깜짝 놀랐대요. 우리 현역이세요? 현역이죠 지금. 네. 예,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막, 속 많이 상했겠네. 예, 아주 저하고 참 포도주 친구고 아주 정말 그분은 진짜 야전군 아주 멋진 사람입니다. 어제 전화가 와서 고맙습니다. 제가 그랬죠. 예상외로 이렇게 나가면 모임에 가면은 항상 그 중에 리더급들은 다 우리 방송을 봤대요. 방송 잘 봤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저희 시청자 여러분, 한국의 리더가 되려는 꿈을 가지신 분들은 우리 방송을 잘 네.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요새 보면 뭐 알뜰 신잡이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 포맷이 우리 거를 많이 참고한 것 같지 않아요? 그걸 말해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아니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뭐 자화자찬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그런 분들 좀 이렇게 포맷 할 때 황장수 방송을 좀 참고했다 좀 이렇게 자막에 이렇게 좀 떼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 조금만 이렇게 여력이 되면 예. 이제 편집기까지는 갖다 놨는데 아직 여력이 안 돼서 그러는데 이제 이 자막을 예. 방송처럼 예. 그때 예. 착착 넣으면서 그러면 아주 좋죠. 그 편집 기술 아닙니까? 뭐 예. 강직들 그거 사실 들어보면 허접한 소리를 하고 자빠졌는데 그렇더라고요. 한 10시간 찍은 거를 예. 한 1시간 정도로 편집하면서 예. 자막을 잘 넣어가지고 예. 클로즈업 잘하고 예. 그걸로 갖고 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장님하고 저하고 하는 거를 갖다가 만약에 이 종편이나 예. 공중파에서 방송한다면 시청률이 몇 프로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뭐 좀 그런 말 또 제 입으로 하기 부끄럽지만 그래도 한 10% 정도는 안 나올까요? 저는 또 한 11%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종편에서 10%면 그건 뭐 거의 어마어마한 거죠. 나온 게 거의 없습니다. 종편에서. 예. 그래서 뭐 왜냐하면 저는 제가 한 방송을 봐도 막 웃기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하여튼 이게
재밌어요. 저도 아무리 피곤해도 이 방송을 마치고 하면 또 이렇게 집에 갈 때 웃으면서 가거든요. 예. 이게 잘 맞는 거죠. 예. 이거 좋은 일입니다. 예. 우리가 하도 씹으니까 그런가 오늘 보면 금융당국이 문재인 케어에 따른 실손 보험료 인하 추진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쇼입니다, 쇼. 옛날부터 인하한다 했지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실손보험하고 건강보험하고 체계가 다른 보험입니다. 실손보험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각 개인한테 균등하게 돈을 걷는 보험이에요. 민간보험. 이 건강보험은 소득의 6점 몇 프로를 비율로 걷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여기에서 이걸 또 인하한다는 말이 안 나오고 이게 항상 우리는 뭐 코난 도일이나 아가사 크리스티 책을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일에서 가장 큰 이익을 받는 자를 의심해라. 딱 재벌 보험사 아닙니까? 난 다 뭔가 냄새가 나요. 그래 따지면 예, 2부에서 이야기하려 했는데 예, 김광석 씨 그 사망이나 예, 딸의 또 죽음이 10년 전에 죽었는데 이제서 알려졌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은 부인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노래방에 가서 김광석 노래 몇 번 부릅니까? 저는 뭐 서른 즈음에나 뭐 또 많이 부르죠. 저도 가면 항상 3개, 4개는 부릅니다. 김광석 노래를. 예, 부를 때마다 몇십 원 내죠. 그렇죠. 예, 그 상당할 걸 한번 찾아보세요. 1년에 한 10억 됩니까? 아니 제가 볼 때 뭐 종체 음원부터 노래방까지 네. 합쳐서 수십억이 지금 그럼 어마어마한 이권이네요.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전 부인이 지금 다 받고 있는 거죠, 그 돈을. 그렇죠. 딸도 살았다 치고니까 네. 다 그런 거죠. 뭔가 냄새가 나네요. 왜 딸을 죽었는데 살았다고, 살았다 해야 돈이 더 많이 나오나? 아니 그 살았다고 이제 이게 2008년 10월 달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판결이 나왔어요. 예, 이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나머지 가족들이 김광석 부인이 저작권을 행사하니까 소송을 걸었어요. 그렇죠. 이 소송이 2008년 10월 달에 판결이 나왔는데 그 딸이 2007년 12월에 죽은 거예요. 예, 그런데 죽기 전에 또 딸을 이름을 2006년인가 개명을 했어요. 좀 그리고 이상하네, 여러 가지. 딸이 또 이게 발달 장애도 있고 예. 몸이 여러 가지 장애가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김광석이 생전에 부인을 못 믿으니까 아버지한테 이렇게 줬는데 음,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저작권을 놓고 싸움이 벌어진 거죠. 예, 아버지는 이제 부인한테 넘겼단 말입니다. 예, 부인은 건물과 또 저작권 인증권이라든지 이런 거는 갖고 있고 예, 노래 주요 노래의 저작권은 아버지가 네. 갖고 있고 이렇게 분리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 이제 소송을 붙어서 거의 다 가지고 왔죠. 예, 그런데 당시에 딸이 죽었다고 부인이 아마 이 재판정에 이야기를 했으면 예. 이제는 부인하고 김광석 씨 가족하고 서로 나눠 가져야 될 상황이겠죠. 그랬겠네요. 그럼 하여튼 범죄 심리학적으로 볼 때는 가장 이득 받는 사람을부터 수사 들어가야죠. 예, 항상 그건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예, 이번 일도 문재인 케어도 마찬가지예요. 예. 근데 이런 거를 우리 국민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거를 예. 어느 언론에서도 파헤치지 않아요. 그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눈치 보는 거겠죠. 또 뭐 재벌 보험사하고 또 기자들하고 친하지 않을까요? 실손 보험료를 보도하는 문제를 보도하는 언론은 하나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 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전 국민의 70%가 실손보험에 가입해 있고 그 평균적으로 5만 원 내지 10만 원 낸다는 거는 1년에 35조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15년 동안 하면 그게 500조입니다. 500조. 500조의 돈을 앞으로 막 써야 되는데 그게 고스란히 남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500조면은 5천억 달러입니까? 우리나라 예산이 얼마입니까? 뭐 한 1000조 되나요? 아니 400조. 400조? 400조. 그 우리나라 조금 1년에, 넘죠. 1년에 3분의 더 많잖아요. 이게.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를 삼지 않아요. 굉장히 큰 음모가 숨어 있지 않을까요? 예, 업무가 제가 음모론자는 아니지만 그런데 의사협회가 지금 보고서를 냈는데 예. 예초에 5년 동안에 정부가 계산한 것보다 4조가 더 들어갈 거다. 이 의료 전면급여로. 그나마 보수적으로 봤네요. 저는 뭐 보수적으로 본다고 그래도 같은 의사라고 좋게 표현을 하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은 진짜 앞잡이들이다. 예, 좀 좋게 표현해서 보수적으로. 근데 예. 이 4조 더 들어간다라는 거를 예. 이 언론들은 마치 의사협회가 대단한 걸 발견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한 30조 더 들어갈 거예요. 30조 아마 100조로도 해결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나라하고 같은 인구가 스페인하고 영국에 있는 잉글랜드거든요. 예. 스페인도 인구가 5천만밖에 안 되더만요. 예, 비슷하더라고요, 그렇죠. 규모가요. 예. 그리고 경제 규모도 스페인하고 우리하고 비슷해요. 예. 거기 100조가 택도 없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그 사람들 기본적으로 우리 의사들보다 일을 많이 안 합니다. 예. 우리나라보다 한 4분의 1밖에 일 안 해요. 우리나라 의사들은 뭐 일 중독자 아닙니까? 뭐 예. 주말이고 뭐고 뭐 그냥 그렇게 맨날 일하다 보니까 그나마 이제 추석 때 예. 놀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숱하게 이야기한 네. 앞으로 전면급여가 되면 네. 대부분 주요 병원으로 대학병원으로 다 쏠릴 거다. 당연하죠. 그게 지금 맞는 게 자료가 나왔어요. 네. 국회에서. 예. 빅5라고 하는 삼성병원,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성모병원 예. 이 5개가 5년 동안의 진료비 증가가 된 게 10%고 맞습니다. 1조 원이 늘어났다. 맞습니다. 근데 예. 앞으로 이 전면급여가 되면 더 늘어나. 더 확 쏠리지 않겠습니까? 그 반면에 동네 의원의 비중은 점점점 줄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왜 동네 의원을 강조하냐면요. 동네 의원이 그 대학병원보다 진료의 대기 시간이나 진료비가 훨씬 쌉니다. 대학병원은 이런 빅5 병원에 해야 될 큰 심장 수술이나 큰 암 수술 이런 거는 당연히 빅5 병원에서 해야 되겠죠. 그 외에 뭐 가벼운 병들은 얼마든지 대학병원에서 박사급 의사들이 동네 가까이에 다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학병원에 4분의 1이나 5분의 1 가격 그리고 훨씬 짧은 시간으로 예약도 없이 가서 해결될 수 있는데 이거를 엉망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나라가 흔들리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분노하고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자. 누구의 일념으로. 그 이번에는 그럼 책은 뭘 들고 가십니까? 이번에 책은 이제 저번에 다 못 읽은 Your Life in My Hands하고 그 저번에 빌려주신 쉽게 풀이한 2차 세계대전사 그거 갖고 갈 겁니다. 아, 그거 갖고 오십니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예. 사진도 많아가지고. 아, 그 가방에 넣어가면 좀 무거울 건데 한 3권만 들고 가세요. 그 전에 한 3권 읽고. 비행기 시간이 워낙 길기 때문에 뭐 하여튼 뭐 3권만 들고 가겠습니다. 예. 자, 원장님. 예. 요즘에 뭐 영화 본 거는 있으십니까? 최근에 부정한다고 영화를 잘 못 봤습니까? 나 다니엘 블레이크 한 번 더 아, 그거 봤고요. 봤었어요. 한 번 더 한번 봤고. 그 다음에는 뭐 몇 개 봤는데 잘 기억에 나는 게 없네요. 살인자의 기억은 뭐 그냥 볼만합니다. 살인자의 기억요? 기억법. 아, 그거는 극장에 아직 네, 극장에 하는 거. 예. 아, 극장에 잘 안 가시는군요. 아, 저는 거기에 주연하는 분이 나오는 영화를 별로 잘 안 보는. 아, 설경구 씨요. 예. 난 그분을 박하사탕 때 처음 봤는데요. 그 감독이 이창동. 이창동 감독이었죠. 예. 그거는 장관했잖아요, 장관. 예, 노무현 상당히 너무나무 장관했죠. 상당히 재밌게 봤는데 살인자의 기억법 그냥 미장센이 그냥 보통 정도 볼만은 했습니다. 볼만했어요. 예, 근데 희한한 게 설경국 씨가 주인한 거는 흥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무슨 이유가 있나요? 그게 이제 어느 순간에 가면 예, 잘 나가다가 한번 끊기니까 예, 우리가 옛날에 보면 한석규 씨가 전성기 때 예. 한석규 나오는 영화마다 히트를 다 짓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랬죠. 그런데 본인이 좀 쉬다가 다시 나오니까 막 그때부터는 한석규 영화가 흐지부지 되면서 예. 영화 자체를 고르는 눈도 좀 떨어지고. 이번에 낭만닥터는 그 드라마 성공했죠. 아, 낭만다트 한석규 씨 나왔죠. 예. 아, 그리고 또 재밌게 본 게 그 장동건 씨가 주연한 그 뭐 제목은 기억이 안 납니다. 막 스파이 영화인데. VIP인가 뭐. VIP인가? 예, 예. 그것도 극장에 하는 거예요. 예, 예, 막 목 따고 뭐 그. 아니 도대체 어디 투쟁의 의장님이 예, 예. 그 영화는 언제 가서 보십니까? 저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예. 자주 영화관에 가서 이게 쭉. 아. 왜냐하면 영화관에 가면은 네. 전화도 안 오지 뭐 누구도 방해 안.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소가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수술방, 두 번째 영화관. 수술방은 와 좋아하니까. 그건 누구도 저를 방해하는 사람이 없죠. 예, 주로 칼을 쓰는 걸 즐기네. 예, 저는 수술방을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수술방은 집중할 수 있고요. 그 자체만 몰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방해 못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는 제가 다 지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참 좋네요. 저는 예. 여기 스튜디오에서 방송만 끝나면 거의 초주금이 돼가 기어서 빨리 나가고 싶어요. 아, 이 방송이 즐겁잖아요. 아니 방송은 즐겁는데 예, 이게 진을 거의 짭니다. 그래 이 즐기세요. 방송을 하고 나면 예. 거의 막 다리가 후들거리면서 예. 이렇게 그냥 어디 틀에 넣고 이렇게 짠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 책에 나오대요. 2차 세계대전사에 읽어보니까 무슨 공습을 지휘하던 공군 대령이
그 처칠이 와서 상을 주려니까 바로 거기에서 잠이 들었다는데요. 그 일종의 전쟁이나 뭐 수술이나 방송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그렇게 진이 빠질 정도로 열심히 하는 게 또 행복이라 생각합니다. 방송도 비슷하잖아요. 여기에서는 오롯이 우리가 주인이잖아요. 우리만의 시간이고 누구도 방해하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딱 두 군데, 저한테는 두 군데, 수술방, 영화관. 예. 그거는 그걸 특히 책 같은 것도 보다가 보면 제가 제일 싫은 게 이제 되도록 일을 집에 가서 하는 이유가 병원에서 뭐 일을 하려면 뭐 또 일이 터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집중을 하기가 어렵죠. 예, 그래서 옛날에 전쟁 지휘관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전쟁 칠 때 얼마나 많은 전화가 걸려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정말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죠. 포기할 건 포기하고, 요쪽에 군대를 투입하자. 군대와 돈은 한정돼 있잖아요, 예산이요. 경제학과니까 잘하겠네요. 전쟁은 경제학하고 다르게 제가 볼 땐 좀 도박이라고 이래 봐요. 왜냐하면 뭐 전쟁에 실패했다 해도 이 지휘관이 이럴 거는 뭐 좀 쪽팔리는 거 정도지. 졌다고 다 목 자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이기면 이름이 계속 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은 타율 5할만 해도 영웅이 되는 거죠. 전쟁은 군인들한테는 최고죠. 이 전쟁 터지면 제일 괴로운 사람이 여자입니다. 민간인 여자. 최고 많이 죽죠. 최고 많이 죽고. 이 생존율이 제일 높은 사람이 장군이에요. 최고죠. 그러니까 그 옛날에 패턴 장군이 전쟁을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이 사람 책 보면요. 자기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우울증에 빠졌대요. 다시 전쟁에 나야 되는데. 본인이 뭐 로마에 예? 거의 장군이었다라고 착각을 하고 살았다지 않습니까? 예. 철모도 그 하얀 거죠. 예. 그, 요즘 헌병 모자 비슷하더라고요. 예. 총도 아주 그 상하로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인간적으로 별로 매력은 없는 사람인데 하여튼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고 미국이 무서운 나라인 게 그런 장군들이 꽤 많은 거예요. 지금도 많을걸요 아마. 패턴을 존경하는 육사 출신 장군들 많을 거예요. 미국. 그 사병을 갖다가 예. 이 몸은 안 다치는데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요. 병실에 숨어 있는 사병을 다 보는 앞에서 뺨따구를 때렸다가 예. 이제 미군 상층부에서 예. 공개 사과해라고 해가지고 사과를 했죠. 그거 전 장병들 앞에서 내가 팬 거는 잘못했다고 사과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하여튼 미국 군대가 아마 우리나라 군대에는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요번에 무슨 박모 장군은 뭐 당번병한테 그랬다가 지금 아니 근데 그걸 갖고 처벌을 해야지. 그게 안 이제 갖고 처벌하기는 좀 아리까리하니까 예. 무슨 뭐 저 고철업자한테 뇌물 받았다고 예. 해가지고 이 별건으로 얼마 받았습니까? 고철업자. 뭐 몇십만 고철업자가 줘봤자 얼마 주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보도를 보고요. 이 장군님은 상당히 깨끗했는갑다. 왜냐면 보통 이렇게 뭔가를 집어넣을 때는 뭐 여자 문제나 뭐 돈 문제로 집어넣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뭐 물론 당번병을 뭐 여자 문제는 안 집어넣죠. 여자 문제가 뭐 집어넣을 건습니까? 망신을 주죠. 옛날에 저 최동욱 검사 그거는 예. 망신이죠. 예, 망신이죠. 다 그런 식으로 망신지가 이제 그 공직에서 물러나오게 유도하는 건데 당번병을 그렇게 하는 거는 물론 잘못된 일이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 관행해야 된 게 있거든요. 그래, 저 사람은 얼마나 늘 게 없으면 저걸 넣었나 싶은 거예요. 그것도 업자가 고철업자라서. 예. 근데 거기에 또 넘어가서 또 우리 카톡방에 친구들 보니까 막 그걸 비웃던데 우리가 항상 뉴스에 나오면 그 뉴스의 뒷면을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은 뭐 죄가 별로 없는가 보다. 나 그런 느낌 받았어요. 그것도 항상 우리 뒷면을 봅시다. 뉴스 브리핑에 자주 출연하시다 보니까 예. 업무론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발달돼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출연하면 좋은 것도 있습니다. 많이 좋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돌아가는 눈이 훨씬 많이 커졌고 물론 뭐 제가 역사, 경제, 전쟁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만은 또 굉장히 또 좋은 정보도 많고 아주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추석에 그래도 이 지금 쓸쓸히 예. 뭐 유럽에 가 계신 분들은 뭐 와인 먹고 맥주 먹는다고 제 유튜브를 보겠습니까? 보겠습니다. 그거 다 와이파이 되니까. 예. 방콕 가시는 분들이 제 예. 유튜브를 많이 보고 계실 건데 예. 그래도 이 쓸쓸하지 않은 추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제가 보니까 주위에 진짜 돈 많고 시간 많은 친구들은 추석 열흘 전에 딱 여행 가요. 그때는 제일 쌉니다. 수요가 제일 작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지금은 추석 때 다 노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걔들은 항상 평일날 골프 치고 주말에 쉽니다.
저는 주말 오후 돼야 골프 칠 수 있는데 이야기하면은 야 요즘 주말 일요일 오후에 누가 골프를 치냐 다 비웃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지금 일요일 1시 이후에 골프 값이 편의보다 더 쌉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많이 변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저 골프장도 떠난 지가 오래돼가. 저는 오래됐어요. 뭐 그냥 뭐 그럼 뭐 그 골프도 좀 오래 쳤습니다만 참 정말 좀 시간이 아까운 것 같긴 해요. 골프가 저게 비싸니까 치료다이지. 예. 저거 골프 한 번 치는데 뭐 1,000원 받는다 내지 뭐 5,000원 받는다 하면 사람들이 저걸 굳이 부자들이 가서 치겠습니까? 안 치죠. 그래서 미국에는 미국도 이 프라이빗 클럽은 비싼데 퍼블릭은 되게 싸거든요. 걔들 반바지 입고 칩니다. 이런 바지 입고 뭐 그렇죠. 청바지 입고 치는데 그리고 그 차라리 테니스가 더 고급 스포츠죠. 그렇죠. 테니스는 테니스가 고급 훨씬 비싸고요. 예. 그래서 뭐 이게 많이 또 인기가 시들어졌죠. 그리고 또 안 치니까 또 뭐 공도 안 맞고 나니까 더 재미가 없고요. 또 괜히 잘 치는 애들 뭐 둘러리 사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요새 뭐 자연 경관을 열심히 어저께 제가 이제 소금강을 갔다 왔는데 어디 소금강. 그제도? 아니 저 소금강 저 그제도 오대산 해금강이고. 오대산 오대산에. 그 계곡 식당이라고 있는데 그 계곡에 물 내려오는데 제가 그 통닭 토종닭 시켰는데 나오는데 50분 걸리더라고요. 오대산이면 평창입니까? 예, 평창. 예. 강릉에서 거기에 통닭 좋은 데 많죠. 예, 토종닭. 그래서 1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탁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굉장히 힐링이 많이 됐어요. 그쪽 옛날에 마이태자 아시죠? 예. 마이태자가 그 거기 물분을 씹으면서 군사들을 거느리고 막 식당암이라 해가지고 거기서 군사들 한 100명들 밥을 먹이고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 물이 있던가요? 너무나 맑고 아주 어제 힐링을 참 많이 잘하고 왔습니다. 예, 양평에 용주사에 가면 마이태자가 예, 다 실패하고 예, 마지막에 이제 울면서 금강산으로 가다가 예. 거기 짝대기 꼽은 게 지금 예. 그 나무가 은행나무가 크게 됐다고. 이제 그 소금강에서 거쳐가지고 루트가 양평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루트인데 통닭 맛이 있습니까? 통닭은 뭐 또 홍수장이 없으니까 별로 맛이 없더라고요. 같이 먹어야 되는데. 야, 옛날에 참 통닭 많이 먹고 다니는데 옛날에 예. 동네 일에 가다 보면 솔밭에 예. 그물 쳐가지고 예, 솔밭에 이 나 키운 통닭 예, 저걸 잡으려면 예. 내가 먹을 닭을 내가 잡으려면 잠자리채 들고 30분을 쫓아다니는 닭이 날아요. 그러니까 압니까? 닭이 놓아 닭 키우면 나요. 날아다녀요. 닭 납니다. 그리고 사람이 잡으려면 사람한테 얼굴로 막 이렇게 발톱을 쐬가 독수리가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닭의 수명이 몇 년인 줄 압니까? 닭을 자연으로서 키우면 한 20년 산다고 하는 사람도 있던데. 40년 살고요. 40년이요? 그 닭의 지능이 그냥 높습니다. 그건 닭을 한국은 저기 30일 만에 잡아먹으니 요만한데 키워가지고요. 닭대가리라고 부르면 안 되겠네요. 안 됩니다. 이게 이 조류가요 공룡의 후손인데요. 까마귀나 닭이요 사람도 알아봅니다. 시조새. 예, 옛날에 우리 애가 사람 알아보는 건 저도 압니다. 예. 예, 닭은 사람 확실히 알아봐요. 그리고 주인 가면 반겨요. 그래서 옛날에 김영옥 씨가 쓴 책에 보면은 자기가 닭을 몇 마리 키웠는데 굉장히 의리가 있고요. 이 개 이상으로 의리가 있고 굉장히 그 영리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막 울어가지고 결국 경비원한테 주긴 줬는데 아마 지금 잡아먹었을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것도 안 잡으면 사람한테 줘야지. 근데 워낙 이 협박을 하니까 뭐 할 수 없이 그냥 줬죠. 그때 좀 슬펐습니다. 닭도 사랑합시다, 여러분들. 다 사랑하고요. 한국의 닭의 수명은 30일, 돼지의 수명은 6개월, 소의 수명은 한 13개월 이 정도 될 거예요. 옥자 같은 영화 보고 나니까 참 한 몇 달, 한 달 정도는 제가 돼지고기를 못 먹겠던 거. 영화로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커요. 동물을 사랑해야 됩니다. 동물을 사랑해야 됩니다. 원래 동물을 사랑하셨잖아요. 엄청 사랑했죠. 그런데 이번에 이 추석 연휴에 소, 돼지, 닭이 엄청나게 죽었을 겁니다. 그렇죠. 뭐 그들의 영혼도 추석 때 같이 또 좀 위로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원장 합시다. 오늘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